네, 21세기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안녕하세요.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요즘 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지금 휴가철이 되는데 그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은 해외로 나가고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나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우리나라로 지금 휴가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네. 예. 요새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2년 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아시죠? 정수현 네, 아나운서. 알고 있습니다. 말춤을 잘 추시네요. 네. 예. 이왕이면 일어서서 하시죠. 예. 그래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는데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노래 한 곡이 낳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원을 넘어섰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류 스타가 되면 BTN을 넘어서 이제 CNN도 진출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저희 법담 스님이 한류 스님이 된다면 예. 이분들의 강연에 초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바로 오늘 모실 분들은 이 강남 스타일 못지않게 한국의 스타일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외국인 학교.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라는데,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이들은 놀랍게도 불교의 한 수행단체. 우리나라 역사와 정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외국인들에게 좀 더 깊이 그런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자긍심을 키워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의뿐 아니라 직접 한복도 입어보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니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급상승.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불교의 수행단체가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마저 느껴지는데, I really enjoyed learning about the Buddhist scriptures. It was very engaging, learning about Korean spirit and culture. I think that the colors are bright and amazing. I feel very special to wear this outfit.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국을 알리며 자연스레 한국 불교도 함께 소개하는 포교사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금강경 독송회. 남도 이롭게 하고 자기가 밝게 가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셨듯이 실행을 통해서 꼭 실천을 통해서 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의 주인공 금강경 독송회를 소개합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금강경 독송회의 송혜경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단법인 청호불교원 금강경 독송회 회원 송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이런 프로그램에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오신 분들은 종종 제가 간혹 봤지만은 네.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입고 나오신 분은 처음 뵀습니다. 근데 너무 보기 좋고 너무 고우세요. 예, 아름답습니다. 문득 제가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중전마마. 정말 고우세요. 네. 예, 제가 전통문화,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다 보니까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의 상징인
한복을 입는 게 또 이렇게 그 몸에 배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 또 그 한복을 입음으로써 마음가짐, 행동거지가 또 바르게 되는데 도움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렇죠. 예. 저는 순간적으로 오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목구비가 좀 부리부리하게 생기다 보니까 티베트 스님이나 태국 스님으로 오해하는 불자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외국 스님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전통 한복을 입고 나오신 줄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이 우리 거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한복은 항상 불편하고 예. 힘든 옷처럼 인식이 되는데 입다 보면 그 격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옆에 한복을 입고 계시니까 저도 스스로 몸가짐이 좀 바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금강경 독송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또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하신다. 언뜻 들으면 사실 좀 매치가 잘 안 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어떤 인연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수행 공부 방법으로 이제 금강경 독송회의 회원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불자기도 하고 저희가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알리는 금강경 독송회의 산하기관인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회에서 하는 일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한눈에 느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실타래 풀듯이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강경 독송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예, 금강경 독송회는 그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그리고 내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고 백성욱 박사님의 그런 수행 도량에서 7년 6개월 동안 수행 정진을 하셨던 김재용 법사님께서 1973년에 만드신 수행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 금강경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 알리기 대 앞장서게 됐는지 그 참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풀어주시죠. 예, 저희 금강경 독송회를 지도해 주시는 법사님께서 김재용 법사님께서 1990년대 초에 미국에 법회를 가셨을 때 우리 동포들이 백인들의 인종차별이나 흑인들의 폭력에 눌려서 너무 기죽어 살고 주눅들어 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깊이고 살까, 당당하게 살까, 그걸 고민하시다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계에 내놔도 우리 문화가 얼마나 정상의 문화인가를 이 사람들한테 알려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한국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2005년부터 이 일을 시작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동포, 우리 불자들이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2005년에 시작이 됐군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처음엔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을 받는 이순신 세종대왕을 영어, 불어, 독어로 전 세계에 무료 발표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홍보를 시작하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한국을 알리는 8권의 책이 나왔고 그리고 71만 권의 책을 무료로 배포를 하셨다면서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리고 이 책이 수업 교재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미국 대통령이나 외국 대통령이나 또는 외국에 계신 국빈들이 방한을 하게 되면 선물용으로도 이렇게 증정하고 있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은 저도 미국에서 잠깐 있은 경험도 있지만 미국의 세계사 책을 보면 중국에 관한 건 30-40페이지, 일본에 관한 건 20-30페이지, 한국에 관한 건 몇 페이지, 몇 줄, 다룬다고 해도 6.25를 다룬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의 전통 정신이나 그 고귀한 그런 정신 세계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알릴까를 생각하셔서 그 8종의 책을 영어, 불어, 독어로 지금까지 71만 권을 전 세계 무료 배부를 하긴 했는데 그 입소문이 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분들에게 먼저
무료 배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 네. 그러니까 뭐 오바마. 지금 오바마에 네. 비롯해서 전 대통령 부시나 네. 예, 클린턴 또 힐러리 전 국무장관 예. 또 엘고 부통령 예. 또 독일 쪽을 보면 헬무트 전 총리 네. 또 프랑스 쪽에는 전 사르코지 대통령처럼 예. 저희가 인지도 있는 분들에게 예. 이제 보내드리면서 한 120편 이상의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감사 편지를 통해서라도 또 새로운 책이 나오면 예. 더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예. 한국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는 그런 감사 편지가 많았습니다. 전 세계 대통령들께 거의 뭐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책을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 세종 더 그레이트 이렇게. 세종대왕. 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예. 다음 책입니다. 예. 예, 원효 대사. 예. 마스터 원효. 네. 원효 선사, 원효 대사. 네, 예. 그리고 또 이 책은 저도 정말 읽어보고 싶은 책인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그건 50가지 문화유산 중에 이거는 이제 파트 2의 과학에 가는 최초의 예. 과학품인데, 먼저 이제 볼륨 1이 석굴암이나 앞에 그 뒷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한 20편과 예. 지금 뒤편에 30가지의 최초의 과학품으로 예. 되어 있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익인간 실천, 예. 예, 지금 이순신 장군 충효예처럼 이렇게 요리책까지 해서 8종의 책이 영어, 불어, 독어 3가지 언어로 전 세계에 지금 71만 권이 무료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0년 동안에 전 세계에 이렇게 무료 배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강대국의 그 한국의 인지도는 참 낮는데 네. 그런 부분에 저희가 10년 동안 무료 배부를 하게 됨으로써 36개 MIT 공대처럼 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처럼 미국의 유명한 36개 대학교의 교재로 채택이 되고 네. 60여 개 고등학교의 교재로 채택이 됐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분단된 나라에서 예. 정말 그냥 빠른 발전을 했던 그런 나라로 보통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그 예술성과 정신력을 비롯해서 그런 과학성이 들어있는지 예. 그런 나라의 깊이를 알림으로써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 사람들은 한국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할 정도로 이 한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했답니다. 네. 독일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곳에서 한국이 제3세계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런 책자를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네. 그분들께 깊이와 또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게 이 책자를 시작으로 그다음에 영상까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영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스님 지금 책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제작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고조선 시대부터를 본다면 온돌이나 또 다뉴세문경, 그다음에 삼국시대의 성덕대왕 신종, 예. 석굴암, 가문사지 사리암, 예. 백제향로, 그다음에 조선시대로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팔만대장경, 예. 고려청자, 고려불화, 네. 그다음에 조선시대는 한글까지. 예. 그다음에 또 현대발전상 6.25를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 단합이 돼서 일어났는지 현대발전상까지 고대물이 13개, 그다음에 현대물이 11개가 예. 7개 언어로 저희가 제작이 되어서 네. 전 세계인들에게 더 감동과 깊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 알리기 강연이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저희가 미국과 유럽의 그 현지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시는 그 외국 공무원들이나 외국 학생들,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한국에 상주하시는 외국인들에게 저희가 우리나라의 깊이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예를 들자면 성덕대왕 신종 예를 들더라도 그 종소리 하나가 60km를 가는 네. 그런 그 종소리 하며 예.
그 천국과 지옥의 영을 밝게 하고 복이 네. 되게 한다는 그렇죠. 그런 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함과 동시에 또 우리 효 문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한 4살, 5살의 순수한 아이들에게 세배를 시킴으로써 효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다음에 한복을 입히고 한국 음식을 드시게끔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오감을 만족시키는 네. 한국의 감동을 들여서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한국을 알리는 외교관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정말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을 정말 잘 대우한다는 건 엄청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한국을 알리는 훌륭한 민간 외교관인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이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 한국 알리기 강연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미국에서는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한국의 인지도가 워낙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양권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죠. 예. 흑인들의 일거리를 뺏는 그런 악착 같은 국민처럼 비춰지는 게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이나 어느 예. 정도 레벨 이상을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로타리 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300회 이상 네. 하게 되고 박물관 네. 또 도서관 클럽 같이 레벨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문화 강연을 하면서 혼례 그 공경의 문화라는 걸 알리다 보면 그분들이 그 행사가 끝났을 때는 들어오셨을 때 뻣뻣하게 들어왔던 그런 모습들이 가실 때는 90도 인사를 하시게 되고 행사를 끝나시고 나면 가게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도 되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네. 또 저희 한국에서도 또 오신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한국 분들에게도 이 강연을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한국 공무원들께서도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고맙다고도 하십니다. 그것처럼 자기 개인의 삶을 보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호국 불교라는 호국불교죠. 호국불교. 예. 맞습니다. 보국 안민처럼 예.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역할이 네. 불교가 앞장서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하는 그 예. 법사님의 뜻에 따라서 예.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호국불교의 모습을 실천을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정말 저희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분들이 특히 그런 모임을 가질 때 영상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또 주제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주제는 어떤 건가요? 근데 사실 가장 뜨겁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 게 각 오시는 그런 취향에 따라서 예술가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신의 영역이라고 하시는 고려불화 같은 경우는 감동을 받으시고요. 네. 또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1300년 전에 합금 기술이 나는 가문사지 사리암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신종 네. 또 석굴암 같은 경우는 소수점 7번째짜리까지 계산이 된 게 석굴암이에요. 그렇죠. 1만 분의 1의 예, 오차도 예.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분들의 그런 직업에 따라서 전문적인 거에 따라서 가기도 하지만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감동을 받는 거는 한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세종대왕의 그런 뭐라 그럽니까? 애민정신. 네, 맞습니다. 예. 애민정신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쉽게 글을 쓰고 네. 읽게끔 해서 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끔 그렇게 하셨고 나란 또 말씀이 아니할지. 예. 그 신하의 그 반대나 그런 병고에 시달리시면서도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비심에 예. 그 일로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관노비에 대한 산후휴가를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부인에게는 산전 30일, 산후 100일, 예. 남편에게는 산전 30일, 산후 30일에 예. 그 산후휴가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옥에까지 시원한 물을 넣어주는 자비심의 아마 대표적인 게 한글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보시고 나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이런 왕이 있나 그 한글의 그 과학적인 것과 모음의 철학적인 게 같이 들어가서 자음 모음의 그런 구성 또한 그렇지만 그 세종대왕의 마음 씀씀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보살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정말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이 불가로 말하면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네. 8만 대장경을 우리 선조들, 즉 선조들 중에서도 우리 대덕 큰 스님들께서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8만 대장경을 조성하면서 한자를 조각하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지금 눈시울이 적셔지는데요. 네. 한자를 조각하고 삼배를 올리고 이런 불심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호국불교 이런 불심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적인 불교 문화유산이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송혜경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셨어요. 아무래도 정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활동을 하신 지 200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한 이유도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좀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제는 좀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다, 당당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왔을 때 저희가 미국 전역에 이 한 권 한 권이 나올 때마다 사실 전 미국에 이 책을 필 때 우편료가 한 권이 나올 때 2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2천만 원요? 예,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는 2천 원인 줄 들었는데. 그래서 그 2천만 원의 우편료를 조금이나 아끼고 싶어서 한국의 국제 행사가 열릴 때 전 세계 가장 빨리 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행사 열릴 때 무료 배부를 같이 행하기를 했는데 거기에 조직위원이나 거기에 담당자들께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의식이 약하시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학회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실 때 정말 안타깝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외국 분들은 국제 행사를 온다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 학회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그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관광에 관한 책이 거의 외국어로 된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국의 그 깊이와 역사와 문화와 정신을 알 수 있는 책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저희는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된다면 법사님께서 우리가 민간단체지만 절약해서 정부나 기관에 의지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자급자족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 하에 이런 책자와 영상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 일을 송혜경님께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스님? 송혜경 선생님께서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데요.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상임이사님이시죠? 그래서 금강경 독송회의 한국 알리기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상임이사님이신데 거기에 관한 에피소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글쎄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나라에 또 기독교 그런 벽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절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시아 정상회담이나 G20이나 큰 굵직굵직한 행사에 그런 지도층이 오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책자와 영상이 제공이 될까 해서 서울시 문화재과에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회라는 단체를 또 등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G20 그 재무장관 회의를 비롯해서 G20 정상회담 또 2012년에 해관보 정상회담에 이 책들이 정식으로 채택이 되어서 7,100권이라는 그 국가 기빈들에게 선물이 되기도 하고 충효회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수상 부인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자기네들은 이런 충효회라는 사상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자기네들은 거의 다 소멸되고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한 그런 정신이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그런 감사 말씀을 호텔로 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금강경 독송회의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외국인들과 그리고 외국인 입양아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도 잊지 않는다고요. 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셨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이 어려울 그런 전쟁 중에 그 청춘을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하나인 나라사랑 실천, 네. 그거에 은혜 갚는 마음, 네.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전용사에 대한 배려는 정말 특별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참전용사가 참석을 하시면 가장 먼저 책을 챙겨드리고 네. 그리고 음식도 챙겨드리고 그분께 감사의 뜻으로 절을. 가장 큰 절을 합니다. 가장 큰 절을 올리면 그 절을 받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주위에 그 광경을 받아 보시는 분들조차 예,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숙연해지시는 그런 제목이 되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6.25 발발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참전용사가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때도 저희가 민간단체로서 사실 정부기관이 아니지만 민간단체로서 저희가 정식으로 채택이 돼서 저희가 참석하게 돼서 그분들을 영상을 보여드리고 한복을 입히고 한국 후식을 이제 드시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환대해주고 이렇게 감사해하는 나라가 한국뿐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국이 또 위기에 처한다면 또 도우러 오겠다. 그러시면서 80이 넘은 노인들께서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저희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희생이 헛되지 않아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또 무대에 올라가서 큰 절을 올릴 때 그분들이 정말 환대해 주시는 거네 감사를 받으시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보살심의 하나인 입양인들을 돌봐주시는 그 입양을 해서 키워주시는 그분들 부모님들 마음이 보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들께도 가장 먼저 책을 챙겨드리고 저희가 그분들의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입양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원망심보다 또 한국을 챙기는 그런 마음이 되시도록 또 저희가 한국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하는 게 책이랑 그런 음식을 챙겨드리기도 합니다. 중생공양, 재불공양이라는 중생에게 공양 올린 것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똑같은 공덕이라는 그런 자비의 실천을 행하시는 송혜경님께 먼저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25에 참전하셨던 그 용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또 이런 강연과 책을 통해서 또 한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교환학생으로 다시 한국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71만 권이라는 책자가 참 엄청난 숫자죠. 그 책자가 무료 배부되면서 가장 또 법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게 미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정신과 어를 심기 위해서 독후감대를 열었습니다. 예, 미국의 500개 대학교, 총 2만 개 고등학교 중에 상위 6,300개 고등학교, 3,000개 중학교에 이 책을 배부하면서 그 1등에게는 장학금을 걸어서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그 독후감대를 열었는데 거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2,5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했네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 참가한 학생들이 한국학을 전공하거나 또 한국을 교환학생으로 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한국에 또 우호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을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이 있게 알게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또 된 것도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을 외국인들에게 이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 안에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역시나 뜨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부대나 이런 곳에 가서도 강연을 하신다고요? 예. 저희 법사님께서 2011년도에 북한이 불확실한데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 역사나 그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의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군부대부터 시작을 하라 하셔서 저희가 이제 2000부터 철원까지 또 각 지방의 군부대를 통해서 이런 이제 한국 알리기를 이제 한국 그 사병들에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목숨을 바쳐서 지킬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에 왔을 때 그 우울한 마음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있을 동안에 마음을 세우고
또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희망적인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거기에 오신 어떤 그 장교분께서는 이거는 군법당에만 국한돼서 될 게 아니라 인성교육, 안보교육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종교를 초월해서 안보교육, 인성교육까지 하게 됐는데 네. 거기에 참석한 어떤 기독교인 학생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불교 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처음이지만 불교라는 걸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 군인이 한 말이 자기 타종교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거를 보여준다면 불교는 나라 사랑 실천하는 예. 그 깊이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예. 너무 감동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 제가 불자로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람과 긍지를 정말 예, 많이 맞습니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고 저희가 논산법당 같이 지금 얼마나 논산법당이 크게 지었습니까? 네.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저희 법회, 영상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우리 불교가 한국 알리기를 위해서 앞장서고 봉사하고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긍심과 긍지가 상당히 클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불교 단체가 한국 알리기를 한다고 해서 거부 반응이나 약간 배타적인 시선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많죠.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불교 단체이기도 하지만 또 불교 단체 내에서도 벽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저희가 타종교나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 벽은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에는 이름만 듣고 좀 거부감을 가지시다가 저희가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뿐만이 아니라 역사나 문화나 정신을 다 아우러서 그렇게 다가가다 보니까 불교 단체긴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대치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셔서 네. 지금은 대기업이나 그 중앙공무원연수원 서울시의 인재개발원처럼 대기업의 또 인재개발원에서 많은 곳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종교의 벽을 좀 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대로 이런 훌륭한 실력으로 한국을 알리다 보면 이렇게 한국 알리기뿐만 아니라 불교의 포교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의 그 군인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포교적인 면에선 어떤 걸 많이 느끼시나요? 사실 포교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통하는 게 가장 큰 포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모든 어떤 책과 경전이나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저희는 생활을 하는 생활인으로서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남을 배려하고 저희 또 금강경 독송회에서 저희 마음살림살이라고 하는 6가지의 실천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 살림살이요? 예. 그 마음살림살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남의 허물은 내 허물처럼 덮어주고 네. 내 허물은 남의 허물처럼 파 뒤집는 마음을 연습하라. 예.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게 곧 내 허물인 줄 알라. 예.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을 연습하라. 예. 누가 뭐라든 이해하는 긍정적 마음을 연습하라. 예. 누구를 예스. 만나든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라. 올라오는 마음을 미륵존열의 불전에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라. 그것처럼 저희가 실천을 통해서 그 올라오는 마음, 상대에 대한 올라오는 마음을 부처님 전에 공양도 올리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수행을 또 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한국 알리기에 바쁜 시간을 내어서 강연하시는 강사분들이나 또 책과 영상을 내시고 번역하시는 이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법사님께서는
보살은 원인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과의 법칙. 예, 그래서 어떤 원인을 짓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금강경 독성 회원들은 모두가 무료 봉사입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저희 회원들은 또 외국어에 워낙 능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한글로 만들어져서 그 한국에 계시는 유명한 학자분들에게 감수를 다 받고 그 감수된 거를 영어는 영국에서 그다음에 불어는 프랑스에서 네. 독일어는 독일에서 제작이 되면서 그 언어 번역이 전부 다 우리 회원들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시고요. 영상 또한 7개 언어로 만들어진 것은 또한 저희 회원들의 그런 자발적으로 그런 무료 봉사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회원분들이 현지에서 직접 예. 무료로 이렇게 예, 제 진행 또한 또 회원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게 경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을 받는 외국인 강연이나 한국인 강연도 저희가 책을 찍는 통장으로 들어가게끔 모든 게 다 되어 있고 네. 저희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급자족이라는 게 저희가 포항이 본부인데 거기에서 저희 출가 수행자분들께서 2시 40분부터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하신 후에 만드는 바른 먹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가 아마 그 복식품이라는 이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고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는 수익 이제 전통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에 수익품이 이 책을 찍는 통장으로 들어가게끔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자급자족을 해서 이 71만 권의 이 책자가 어디에서도 기금을 신청하지 않고 저희가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무료 봉사 얘기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짝 걱정이 됐었는데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또 한편으로 그래서 듭니다. 바른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과 그다음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로 정신세계가 같이 어우러져야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사님의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이 이때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법사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을 만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쉽게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더군요. 네.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서양 음악을 전공한 이제 음악도였는데 대학교 때는 교회 성가대와 성당의 성가대로 해서 제가 참 쓰임이 되는 거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살았는데 그 올라오는 마음에 대한 항상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가 이제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법사님 책인 그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이라는 책에 인연이 되어서 지금 19년째 금강경 독성에 인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손짓 발짓 영어를 잘하는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스케줄이 정말 연예인 못지않거든요. 그 살인적인 스케줄 어떻게 소화해 나가시는지,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뭐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은 그래요? 동안이세요. 너무 고우시고. 네. 그런데 그게 정말 부처님 값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 행사, 한국인 행사, 저희 회원들의 그런 도움이나 또 부처님 값이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처님 기운 속에서 그게 다 이어져 가는데 그게 어떻게 뭐 설명을 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꼭 읽고 마음을 공양 올리는 그런 또 수행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또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또 제 습대로 또 부처님이 기뻐하시지 않도록 그런 네. 또 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원동력이 아침 저녁의 공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도 이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참여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금강경 독송의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어떤 글을 남기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영상을 보고 싶다거나 또 군부대에서 이런 정말 영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로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런 걸 남겨주시면 그리고 또 설법당 전화를 주신다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사실은 보시지 않으면
느끼시지 못할 정도로 예. 참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강경 말씀처럼 마음을 잘 쓰고 있다는 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즐기시는데요. 지금 모든 하시는 것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일을 즐기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한다. 열정적으로 이 일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시는 송혜경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송혜경 선생님께 포교란?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행공덕으로 실천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하고 또 저희 스승님의 가르침이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가 밝게 가는 것이 궁극적인 삶이 돼야 되듯이 그런 실천을 통해서 스승님의 그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실천에 조금이나마 남을 배려하고 아껴서 저희가 이 부처님의 재산을 더 공경스럽게 공양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세로 마음과 몸과 정신을 합쳐서 다가가는 게 포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와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곳에서 저희가 이 영상과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부처님의 그런 가피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자리를 열어주신다면 그런 감동도 다가가지만 저희가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불자로서 당당하게 어떤 기금이나 그런 걸 받지 않고도 이 일은 71만 권의 책을 내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죠. 예, 그러고 또 저희가 아름다운 동행이나 또 그 북한 돕기처럼 그 거기에 18년째 또 1,000만 원씩 매년 그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좋은 일은 어디에서나 어느 부분에서나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그게 가장 그 불교가 기도만 하는 그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다가가는 상고보리 하와중생 아닙니까? 실천을 통해서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실천을 통해서 많은 자리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통해서 불교단체가 이만큼 또 새로운 자리를 열어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강경의 말씀에 문득 이런 대목이 떠오르는데요.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약법,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땅히 응당히 이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라는 부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송혜경 선생님의 말로 금강경의 이런 깊은 뜻을 마음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자비의 행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금강경 독송회의 송혜경님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잘 찾아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보물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산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큰 보물 2개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밀려듭니다. 네. 우리 정수희 아나운서 어땠나요? 저도 뭐 보물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앞으로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조금 더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세워봤습니다. 예.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다음에도 보물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